여러분 안녕하세요. 쌀 혼자 산다 60편입니다. 오늘은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이화여대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트랜스젠더와 성형수술의 관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분들을 인터뷰 중인데 저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일산으로 오셔서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벌써 오셨어요? 네네네. 세상에. 지금 찍고 계신데 네. 제 목소리 들어가도 되나요? 괜찮으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괜찮죠, 여기? 네네네. 인터뷰하기. 2층에 잘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인터뷰 있으면 여기서 많이 해요. 주문하셨어요? 네. 아, 나름 일찍 온다고 왔는데 되게 일찍 오셨네. 아니 제가 뭐 수업 조교가 있어가지고 네. 좀 일찍 와서 뭘 하고 있었어요. 아. 네네. 이게 그러면은 네. 그 연구가 어떤 제가 연구죠? 그 이대 여성학과 석사과정이고 네. 지금 졸업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네. 성형수술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삶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형수술을 한다고 할 때 예나님 영상에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뭐 아시아 여성, 한국인 여성의 얼굴에 맞게 이제 성형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있어서 계급적인 것도 중요하고 인종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을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인터뷰를 조금 더 모으고 분석을 하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점을 두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써두었고요. 인터뷰를 총 20분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이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월 이내에 수술 계획이 있는 분한테 이제 참여 관찰을 요청을 드리는데 예나님 다음 주에 리터치 받으신다고 네, 맞아요. 혹시 참여 관찰을 요청 참여 관찰이 뭔가요? 예나님 병원에 가실 때 같이 동행을 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병원에 한번 여쭤볼게요. 뭐 연구물에는 병원 이름이나 이런 거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고 관찰한 내용들 네.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는데 저도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내용을 넣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편집을 해서 넣을 수는 없고 조금 몇몇 부분들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말씀이 나온 김에 그 인터뷰했던 트랜스젠더 분들 중에서는 나를 여성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내가 여성으로 살 수 있으면은 수술이 지금 제일 순위는 아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조금 덜 불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성형수술을 했더니 그래도 주변에서도 나를 좀 여자로 받아들여주고 그러니까 디스포리아가 좀 덜해졌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아 그러셨나요? 저도 엄청나게 이 디스포리아가 올라왔었는데 현실적으로 수술을 당장 못하는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여성으로 당장 할 수도 없고 근데 약간의 성형과 머리를 기르고 네. 호르몬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신분을 노출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남들이 여성으로 바라봐 주니까 네. 제법 많이 줄어지는데 줄어진다 하더라도 해소되는 건 아니라서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했죠, 저는. 모든 게 끝난 느낌? 아둥바둥 살아야 될 이유가 좀 사라진 느낌? 그 다음에 이거는 하고 나서 느낀 건데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는 게 굉장히 달라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네네. 보수적이면서도 은근히 또 한 번 이렇게 역치를 넘기면은 쫙 치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데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또 트랜스젠더 싫어. 근데 수술했어? 인정.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아 성별 정정.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아. 너가 한 노력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그런 인정, 이거에 대한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좀 약간 되게 의외였어요, 제가 살면서도.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좀 과도한 기준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도 과도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수술을 강요하는 것이 신체에 대한 좀 폭력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는 인정해달라가 아니라 녹아들겠다니까. 타인의 기준에 네가 왜 그렇게 기준을 들이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기준에 맞추겠다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시각의 출발 자체가. 저도 한때 그랬는데 개인기피증 비슷하게 걸려요. 나가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근데 성격 따라 그거를 그냥 넘길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힘들었어요. 적어도 남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수군대지만 않게 하자. 그런 면에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애매하던 시기에는 음식점이나 카페를 들어가면 한순간 조용해져요. 그게 참 미쳐버려요,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루엣을 다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저는 생존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는 사람만 만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첫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기회조차 없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트랜스젠더여서 받은 차별을 잘 모르겠다? 있었다고 해도 잘 기억을 안 하시는 편이다라고. 정말 영상을 꼼꼼히 다 보셨네요. 대단하다. 또 재밌으니까 영상이 재밌어요. 이 정도는 돼야 석박사 하는구나. 그거는 제가 약간 의식한 발언이기도 해요. 내가 트랜스젠더로서 받는 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건 자기 다짐 같은 거기도 해요. 트랜스젠더라고 차별을 당했다기보다는 내가 부족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는 2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코 교정 수술을 하러 갈 때 동행해서 성형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관찰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성형외과를 방문해 본 적이 없으셔서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에 혹시 같이 동행해도 괜찮은지 여쭈셔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었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연구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직접적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외모에 대한 얘기니까 오히려 더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트랜스젠더는 외모를 쫓고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여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소 조건 갖추는 거다 진짜. 녹아들려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네.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요, 너무 즐거워. 도움 됐으면 좋겠다. 아우 많이 도움됐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병원에 한번 연락해. 아, 네, 연락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코 휜거 교정 수술하는 당일입니다. 인터뷰하신 분도 이날 같이 오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병원에 오니까 연구자분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안쪽 들어오시면 마스크 빼야 되는데. 얼굴 왜 이래? 들어. 계속 같이 다닐 거예요. 술술 빼고. 여기 앉으시. 네. 오늘 인터뷰하러 왔어요? 아니 오늘 말고 며칠 전에 했어요. 근데 지금 잘 안 잡혀요. 그분들이 그 지인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셔도 지인분들이 또 안 해주시더라고요. 잘. 13분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구해보자고요. 갔다 올게요. 수술하고 나와서 회복실입니다. 아직 마취가 안 깼어요. 네? 저도요. 아직 수면 마취가 안 깨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편집하면서 보니까 뭐 이렇게 사랑한다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마취된 내 모습 보는 것도 참 귀한 경험이야. 혼자서 편집하면서 지금 낄낄거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마취된 내 모습을 본다는 게 좀 재밌어요. 웃겨. 같이 오신 분은 아무래도 성형수술에 대한 그런 연구 논문을 쓰시는 건데 성형외과에 수술 받으러 가는 사람이랑 동행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성형을 받으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형외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동행하게 된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형을 안 한 젠더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찾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성형을 안 한 트랜스젠더 분들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오픈리한 분이 아니면은 본인을 드러내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픈리가 거의 없지 않았어요? 저기
상담해 보시니까 그쵸. 뼈리가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참 많아요. 이런 연구가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 너무 고마워요. 이런 아니에요. 주제를 잡아주셔서 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고마워요. 이런 연구가 많아질수록 렌즈 좀 낄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오, 너무 좋죠. 이게 평소에는 제가 이 정도 정신이 안 드는데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 마취를 약하게 했나 보다. 난 진짜 마음에 들었고 빈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월요일에 방송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에도 학교에 계시는 거예요? 네.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하시나? 저는 이제 수업을 듣는 건 없고 수업 조교를 하죠. 연구 위주로 하시는구나. 네. 수료는 하고. 저를 찍은 영상이 병원에서 나오고 있네요.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해. 목말라. 입에 침이 마른 주사를 나서 바짝바짝 마르거든. 달고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이런 느낌일까? 어떠셨어요? 성형을 사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성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와볼 일이 없잖아. 친구들 중에서도 성형을 한 친구들이 많은데 뭐 거길 따라가거나 하진 않으니까 못 와보다가 예나님 덕분에 이렇게 와서 뭐 안에 이제 구조도 보고 어떻게 상담하시는지도 보고 실장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는지도 좀 봤던 것 같고 성형 연구를 하면은 보통 성형을 받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오롯이 자기의 의지만으로 막 하느냐 아니면은 외모 지상주의나 그런 거를 강요하는 사회의 피해자냐 이렇게 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논의가 되게 양분화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의료 과정에서 성형외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성형외과의 위치가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사실 트랜스젠더가 뭐 호르몬이든 뭐든 정식적인 뭐 절차를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가게 되는 병원이 정신과인데 근데 정신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잘 해주더라. 여기서는 좀 안 해주더라. 트랜스젠더라고 무시하거나 그런 병원들도 있는데 이제 잘 해주는 곳으로 많이들 가고 정보가 그렇게 도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 성전환증이라는 진단을 내주는 게 초점이라면 성형외과는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눈이든 어디든 그 사람이 원하는 젠더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회가 되게 보수적이고 의료기관에서도 여전히 차별하는 그런 곳이 많을 텐데 성형외과는 좀 그런 것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옛날에 주민등록번호 남자일 때 병원을 가면은 참 무례한 경우도 많이 봤어요. 되게 큰 소리로 남자분 아니세요? 그러면은 수근수근 대거나 되게 상처받거든요. 그리고 어떤 동네 내과를 가든 성형외과가 놀랐던 게 정말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쿨한 거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참 저도 처음 성형외과 왔을 때는 놀랬어요. 마냥 그냥 돈이 된다는 이유일까 싶기도 한 게 정신과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되는 건. 소진료 비싸고 그것도 돈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성형외과는 돈이 되니까 환자가 어떤 젠더든 그냥 상관하지 않고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저도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성형외과가 그런지. 그러게요. 단지 그냥 어차피 똑같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신경을 안 써주거든요. 어렵다. 재밌다. 마스크 벗은 거 처음 봤어요. 그렇네요? 아, 제 얼굴 처음 보여드리네요. 얼굴 처음 봐요. 와, 세상에. 제 얼굴 처음 보여드리네요. 웃는 게 참 아름다우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뽕!